자, 봅시다. 모집단과 표본.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역시 쓰는 것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거기 통계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들 여기서 배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용어들이 되게 뭔가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시청률 조사를 한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청률 조사를 했다. 요새 뭐 핫한 프로그램 뭐 있지? TV에 요새 시청률 조사도 안 하나? TV를 안 봐 사람들이. 뭐지? 시청률 뭐 요새 뭐 있지? 쇼미 TV 요새 핫한 가이드. 자, 시청률이 예를 들어 3%가 나왔다 칩시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거야? TV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3%가 이걸 보고 있을 거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TV들 다 조사를 해서 3%가 쇼미를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리는 없을 거 아니야, 맞죠? 조사가 다 안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조사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사를 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를 조사를 할 겁니다. 뭐가 있냐면 전수조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고 표본조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전수조사는 뭘 말하는 거냐면 모집단이라는 것을 조사를 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표본이라는 것을 조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전수조사라는 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TV를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확인해서 TV 보는 사람들 봤더니 3%좀 나왔다라고 측정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전수조사 이루어질 리가 없죠, 맞지?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나 돈이나 뭐 인력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안 해요, 맞죠? 그럼 전수조사를 하는 게 있긴 있죠. 어떤 거 정확해야 되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선거에서 쓰는 투표. 이거는 모든 표를 일일이 한 장씩 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지? 그 다음에 뭐 인구수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5,237만, 뭐 1,600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1단위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하는 게 전수조사 이런 거야, 맞죠? 근데 말 그대로 전수조사는 알죠? 너네 선거하고 나서 그 투표하는 거 하루 종일 몇천 명, 몇만 명 붙어가지고 한 대씩 한 장 확인하는 거 맞죠? 그 정도로 힘든 일이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일은 거의 세상에 잘 없어요. 자, 꼭 해야 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을 못하니까 뭐를 하는 거야? 표본조사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모든 TV가 막 이렇게 있는데 TV를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TV 몇 대만 확인을 하는 거야, 맞죠? 그럼 몇 대만 확인을 해서 그 확인된 애들을 가지고 시청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뭐가 있겠다. 오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맞지? 그 오차를 줄이는 일을 이제 통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요, 맞지? 자, 어쨌든 그러면은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TV를 이 조사에서는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시청률 조사한다고 TV 몇 개를 뭐 몇천 개, 몇만 개, 몇십만 개만 확인을 해봤다. 맞죠? 그렇게 확인을 해서 나온 시청률을 봤을 때 그렇게 뽑아온 애들을 우리가 뭐라 하면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조사 대상이 되는 애들을 모집단이라고 해. 그럼 모집단이 엄청나게 많을 때 다 일일이 조사를 못하니까 임의에 몇 개만 뽑아가지고 표본이라고 하는 걸 뽑아서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추출도 아무 때나 임의 추출을 하면 안 되고 임의 추출이라는 걸 해야 돼. 아무 때나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임의 추출은 뭐냐? 사실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없어요. 추출을 여기서 나온 통계의 추출은 모두 임의 추출이 되어 있는 걸로 문제가 나올 테니까, 맞죠? 근데 임의 추출이 뭐냐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쇼미 시청률을 조사하려고 TV를 일일이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일정한 비율에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뭐 80% 조사했고, 뭐 광주에서 뭐 5%, 뭐 부산에서 뭐 7% 이런 식으로 인구 많은 쪽에 조사를 해서 정확한 비율을 가질 거 아니야, 맞죠? 만약에 조사하는데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100% 조사했다. 그럼 쇼미더머니 시청률 0%겠지. 6시 내 고향 100%만 이래 나올 거 아이가. 맞죠? 그러니까 시청률 조사 같은 이런 걸 할 때도 임의 추출이라고 해서 뽑힐 확률이 동일한 비율을 가지도록 추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당연히 임의 추출된 걸로 보고 우리는 이제 추출된 문제를 가지고 추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 이걸 보니까 딱 느낌이 오죠?
통계는 뭘 하는 거야?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집단의 성질을 추정하는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추정,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추출을 이렇게 해오는데, 추출을 이제 통계를 할 때 추출하는 내용이랑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 추출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이거는 뭐 말만 들어도 알죠. 그냥 예를 들면 뽑기할 때 한 개를 뽑고 확인을 하고 빼고 다시 뽑으면 비복원 추출이 되고, 맞죠? 비복원 추출은 어떻게? 확률이 변하겠죠. 앞에 뭘 뽑았냐에 따라서. 근데 복원 추출은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섞고 다시 뽑으면은 뽑힐 확률이 계속 동일한 독립시행이 되는 경우가 이제 복원 추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역시나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몰라도 저는 상관없고 책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봅시다. 183쪽에 표본조사가 적합한 거. 표본조사가 적합하다는 말은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걸 확인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좀 약간 통념적인 의미에서 보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한번 봐봐. 건전지의 평균 수명 조사. 이게 말 그대로 모든 건전지가 몇 억 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맞죠?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맞죠? 당연히 표본조사를 해야 되겠지. 우리나라의 총인구조사. 이거는 총인구니까 한 명 가니까 정확하게 재야 되니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자동차 대수,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그럼 등록된 게 몇 대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게 맞죠? 이런 거 전수조사 하는 게 맞고. 과일의 당도조사? 이거는 우리나라 귤이 몇 개 되는지 어떻게 하고 전체를 다 조사합니까? 당연히 조사는 불가능하니까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 맞죠? 전수조사랑 표본조사 차이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임의 추출이라고 하면 넘어갈게요. 그냥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거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도 통계 특성상 말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 말이 어렵긴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간단한 계산 문제들만 여기 등장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조사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모평균, 표본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어떠한 조사를 했을 때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조사 대상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우리나라 고3의 신발 사이즈를 조사를 한다. 신발 사이즈 조사를 한다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고3 몇십만 명인데 일일이 찾아가면서 신발 체험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전수조사 불가능하죠. 당연히 뭘 할 거야? 표본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가져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뽑아올 때는 반드시 뭐가 될 거다? 임의 추출이라는 걸로 뽑아올 겁니다. 그치?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모집단이 우리나라 신발 사이즈 조사하기 위한 전체 대상인데, 이 우리나라 고3 전체 신발 사이즈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맞지? 그거를 모집단의 평균은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모평균을 구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다 구할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 신발 사이즈 평균 보면 누군가 통계를 내갖고 평균을 재놨을 거라고, 맞지?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고3들 뭐 신발 사이즈 있고 고3들 신발 사이즈 찾아서 다니면서 본 적 있나?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했을 거다. 표본 조사를 했겠죠. 그러면 뽑아온 표본이 있으면 그 표본에서 그 표본들의 평균을 냈을 때는 그 표본 평균이라고 당연히 부를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이 같을까 다를까? 모르죠, 맞지? 같을지 다를지. 표본을 가져왔다 해서 그 표본 조사를 한 게 모평균과 같다라고 얘기는 못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표본 평균을 보고 모평균이 얼마쯤 되는지를 추측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이 단원에서 뭘 할지 이해되겠죠?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고3이 뭐 50만 명 있다 치자. 그랬을 때 50만 명 다 조사를 못하니까 표본 중에 한 3,000명만 뽑아왔다 칠게요. 3,000명만. 자, 이 3,000명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부를 거고, 기호로 소문자 n으로 쓸 겁니다. 표본의 크기. 개수를 그냥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모방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제 기호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고3의 신발 사이즈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확률 변수 x의 평균 ex. 그럼 ex를 보통 뭐라고 쓴다?
M이라고 쓰겠죠. 그럼 신발 사이즈를 편차 해가지고 제곱해서 평균 내면 분산도 구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지금 전체 조사 못하면 못 구하겠지만 Vx를 시그마 제곱, 시그마 x를 시그마, 우리 쓰던 기호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표본을 뽑아왔을 때 표본의 평균도 있을 거고 표본들의 분산도 있을 거고 표본들의 표준 편차도 있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표현을 적을게요. 자,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표본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기호로 이렇게 잘 써. 기호로, 자, 뭐 쓴지 잘 봐. 기호는 대문자 x, 여기 표본 여기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다가 짝대기를 꺼서 x 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한다. 이게 사실상 핵심입니다. 우리는 표본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일은 없어요. 물론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진짜 기본적인 문제라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개수로 나누면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우리가 통계적 추정을 할 때 쓰는 애들은 아니다라는 거야. 맞죠? 이게 나중에 가면 또 새로운 설명을 하겠지만은 쟤들은 그냥 뭐 평균의 분산 표준 편차랑 일치한다라고 취급을 해야 되는 경우에 문제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래서 한번 굳이 기호로 쓰자면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표본 분산을 S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사실상 이 기호는 필요가 없어.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핵심은 누구다? 표본 평균인데 이게 표본 평균이라는 게 표본을 추출해 와서 이미 추출해 와서 걔네들을 평균을 낸 거잖아. 그러면 모집단에서 표본 조사를 할 때 한 번만 하겠어? 오차가 많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 50만 명 중에서 뭐 3,000명 뽑아와서 표본 평균 낼 거고, 맞지? 그럼 x1 바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한 5,000명을 또 새로 뽑아가지고 이미 추출해서 또 평균 냈더니 x2 바라고 얘기를 하고, 뭐 또 한 10,000명 조사해서 x3 바라고 하자. 이렇게 여러 번을 할 수 있잖아,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많이 했어. 그치? 왜 이런 작업을 하겠다? 모집단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나올 텐데 그걸 다시 평균을 내면 우리가 뭐라 부르겠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다시 낼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 오케이? 되겠죠? 그럼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 뭐 신발 사이즈 뭐 처음에 표본을 평균 냈더니 뭐 260이 나왔고 뭐 262가 나왔고 257이 나왔고 뭐 270이 나왔고 뭐 263이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겠죠. 표본을 조사할 때마다 걔네들을 평균 내면 그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르겠죠. 자, 기호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면 x 바에 1을 붙일 겁니다. x 바의 평균이니까 expectation x 바.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표본 평균을 뽑아왔으면 얘네들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의 편차도 있을 테니까 그걸로 또 뭘 구할 수 있어? 분산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x 바에 v 적으면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될 거고요, 맞지? 그럼 당연히 루트를 씌우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쑤셔 넣어야 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우리가 추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미 추출을 하잖아, 맞죠? 그럼 당장 추출해온 평균 값들이 맞죠? 뭐 평균과 일치한다라고 장담은 못해. 근데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뽑힐 확률이 동일하도록 추출해오는 것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엄청 막 1억 번, 1조 번 했다 치자. 그거를 평균 내면 당연히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해야 정상이겠죠. 왜냐하면 표본 평균은 원래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제 이미 추출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뽑힐 확률이 동일하도록 가져왔으니까 각기 자료마다 표본 평균의 값은 달라도 그 표본 평균들을 다시 평균 내면은 당연히 모평균의 값과 같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표본 평균의 x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하겠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어떻게 하냐면 모집단의 분산이 뭐였지?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죠, 맞지? 시그마 제곱을 어떻게 할 거냐면 뽑아온 표본의 크기로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오케이? 그럼 분산은 뭐겠어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어저께 얘기했던 거 기억해봐봐. 우리가
이 뒤에 어저께 했던 것부터 뒤에 내용은 싹 다 뭐만 하고 있을 거라 했어. 표준화를 하고 있을 거라 했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맞지? 표준화가 뭐였지? 시그마분의 x-m이겠죠. 그럼 당연히 표본 평균도 어떻게? 그거를 표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모집단의 어떠한 성질 확률 변수 x를 모평균 m 표준 편차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 크기가 n이 되는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가져와서 x바를 구해보면 x바는 정규분포 뭘 따르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어? 평균은 같은데 맞죠? 여기는 뭐가 시그마 제곱 분산이 올 거지?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라고 쓸 거야?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쓰면 되겠다 이 말인 거야.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시 표준화 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죠. 봐봐 어떻게? x는 표준화를 어떻게 써요? x는 요거 보고 표준화하는 거니까 x는 시그마분의 x-m을 표준화를 한 거죠. x는. 그럼 x반은 어떻게 표준화를 하겠어? 표준화를 하면 표준편차 여기서 뭐겠어? 표준편차는 여기서 루트 분의 시그마 맞죠?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x바가 될 거고 맞지? 빼기 평균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공식도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거 보고 표준화하는 거니까 공식을 굳이 외우거나 막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여기 하면 이제 끝났어요.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솔직히. 그런데 문제 푸는 거 그냥 어제 하던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봅시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자 여기다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내는 건 정규분포 m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결국 내가 지금 뭐 한 20분 동안 떠든 내용이 저거 하나예요 사실은.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뭐 기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1, 2, 3일 때 그때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딴 건 모르겠고 표를 보니까 1, 2, 3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야. 이거는 안 묻어 뭐다? 이 x가 얼마겠다? 2분의 1이겠죠? 아이고 쏘리 이 x가 2가 되겠죠 맞죠? 여기 값이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오케이? 계산해봐도 되고요. 4분의 1, 4분의 3 되면 되겠죠 맞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크기가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표본을 즉 n이 얼마가 되도록 4가 되는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x바의 평균과 뭘 구하라? 분산을 구하라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 자 뭘 구하라? 이 x바를 구하라 v x바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됐단 말이야 맞죠? 되겠어? 자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고? 이 x바는 그냥 뭐다? 자 이 x가 m vx가 시그마 제곱일 때 이 x바는 뭐랑 같다? m이랑 같고요 vx바는 뭐다? m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다 라는 표시죠. 이게 맞지? 됐죠? 자 그러면 이 x바는 뭐겠어? 표본 평균 크기 4개가 되는 애를 이미 추출을 해서 표본 평균을 했을 때 그거의 평균은 당연히 이 x는 그냥 2랑 같다라고 적으면 되고요. 오케이? 이건 확률 변수 x의 평균 EX가 2죠? 그럼 x바의 평균도 2랑 같다 이 말인 거고. 되겠지? 자 그러면 vx바 이건 뭘 해야 돼요? 원래 x의 표준 분산 시그마 제곱을 어떻게 한다?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돼요. 즉 4분의 시그마 제곱을 구하라 이 말이지. 되겠어? 그러면 여기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자 분산 어떻게? 제곱의 평균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하면은 2 더하기 4분의 9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맞지? 자 여기서 평균의 제곱 2의 제곱을 뺍니다. 되겠지? 자 그럼 얼마고?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까? 그치? 그쵸? 자 그래서 뭘 구하라? 분산을 구하라 했으니까 4분의 x제곱이 여기서는 시그마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8분의 1이다 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그냥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저식 그대로 숫자만 때려 넣는 문제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필수에 이제 4번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별건 아니고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이
음료수의 용량이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추정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음료수의 용량이 평균 150, 자판기니까 얼마 안 되니까 전수조사 했겠죠, 맞지? 뭐 무슨 말인지 몰라줍니다. 일단 자판기 음료수가 용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정규 분포 150, 5의 제곱을 따르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을 했답니다. 100개. 그 말은 무슨 말? 표본의 크기 n이 얼마가 되도록 100이 되도록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때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죠? 그러면 x바가 얼마? 149 이상 151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러면 역시나 x바의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확률 구하려면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x바가 따른 정규 분포를 적읍시다. 자, 뭐라고 쓰면 된다? 정규 분포 150 콤마 맞죠? 자, 여기는 뭐가 돼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얼마다? 100분의 25에서 4분의 1 맞죠? 자, 습관처럼 여기는 그냥 4분의 1 적지 말고요, 시그마의 제곱으로 쓰세요. 되겠지? 그래야지 여러분 계산할 때 편하니까. 그러면 끝났지? 어제 하던 거랑 똑같아요. x바를 뭐 하라? 표준화합니다. 뭘 보고? 이게 아니라 이건 x니까 x바는 이거잖아. 이걸 보고 표준화하면 돼. 그쵸? 그러면 표준화하면 어떻게? 시그마 분의 2분의 1분의 x바 149 빼기 평균 150 하면 마이너스 1. 그쵸? 그리고 이것도 시그마 분의 x바 151 빼기 평균 150에서 1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럼 z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같은 거 가지고 있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 맞죠? 그래서 0부터 2까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4772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거 2배 하면 되겠죠. 0.9542가 답이 되겠다 라고 쓰는 그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어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달라진 거는 n으로 나눴다 말고는 없어. 544. 자, 봅시다. 필수 예제 5번.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 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가, 자, 이걸 역시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그럼 정규 분포 뭘 따르고 있다? 평균이 18, 표준 편차가 4니까 4의 제곱,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분산이 4라고 하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가 4로 했으니까 4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맞죠? 자, 여기에서 비행기 탑승객에 n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표본의 크기가 n이 되도록 이미 추출했을 때 그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그럼 x바는 정규 분포 뭘 따르고 있어야 된다? 18, n분의 4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n을 안 알려줬어. 이거랑 다 이건 n이 100이라고 알려줬지만 그 말은 이건 n을 구하는 문제겠지. 됐죠?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바가 17 이상 19 이하가 될 확률을 알려줬어. 얼마라고? 0.8664라고요. 맞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표준화해보면 확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겠죠? 자, 세트로 표준화하면 자, x바는 요겁니다. 표준 편차가 뭐예요, 여기서? 시그마가? 루트 n분의 4겠죠, 맞지? 여기가 시그마 제곱이 오는 자리죠, 맞지? 루트 n분의 4분의 17 빼기 평균 18 하면 마이너스 1. 그쵸? 여기는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4분의 19 빼기 18에서 1.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럼 z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 0.8664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과 4분의 루트 n은 같은 위치에 있겠죠. 반대편에, 맞지? 자, 그러면 이거랑 마이너스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 넓이가 같을 테니까 반쪽만 문제 나왔을 때 반쪽만 찾으면 되죠. 이거 반쪽이 얼마? 0.4332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되겠어? 그럼 0.4332면 표에 적혀있죠. 0.4332가 얼마다? 1.5로 z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되겠지? 그 말은 무슨 말? 4분의 루트 n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1.5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4분의 루트 n 1.5니까 루트 n이 4를 곱하면은 6, 따라서 n은 36이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고요.
됐죠? 진짜 별거 없죠, 맞지? 어저께 했던 거 똑같은 건데 n으로 나눈 거 말고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문제예요, 맞죠? 자, 이제 그 뒤에 내용이 진짜 마지막 내용. 원래는 마지막이 아닌데 여러분들 여기 알죠? 너네 다음부터는 여기 뒤에 모 비율의 추정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너네 그게 없어. 모 비율이 계산이 엄청 짱나거든. 뭐 0.064분의 1000 뭐 이지를 하면서 계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걸 안 하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혹시나 재수해서 수능을 쳐야 된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수능 칠 거면 이상한 거 배워야 되니까 새로. 자,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인데 그 통계적 추정은 이거죠. 모평균의 추정.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추정 방법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통계적 추정을 한다라는 말은 어떤 거 있으면 모 집단의 어떤 성질을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표본만 가져와서 걔네들을 조사해서 모평균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조사를 하는 거야. 맞죠? 됐지?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추정은 범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정한 값이 얼마이다 라고 얘기는 못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뭐 예를 들어 신발 사이즈 곳에 고3들의 신발 사이즈를 이렇게 모집단 이렇게 해서 한 50만 명의 신발이 있다고 칩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발 사이즈를 한 크기가 한 10,000명. 자, 10,000명을 확인해서 표본 평균을 조사를 했어.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얘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265쯤 나왔다고 치자. 이게 되겠어? 그래서 뭐 이거의 표준 분산이 뭐 한 4쯤 나왔다 치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를 조사를 할 거야? X 모평균을 조사를 할 거예요. 그쵸? 되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자, 잘 봐야 돼. 이게 중요한 제일 핵심이야. 그럼 이 X를 조사하는데 이 값을 보고 정확하게 저 값이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이게 대충 표본의 평균이 265쯤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265쯤 나왔으니까 267과 263 사이에 확률 변수 x, 즉 고3의 모평균이 존재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야. 범위 내에서 모평균의 확률 변수 x가 존재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얘가 260에서 270 사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뭐 165에서 365 사이에 x가 존재를 할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어떻게? 범위가 좁을수록 확률은 조금 어떻게? 낮아지겠죠. 맞지? 뭐 표본 평균 265가 나왔다 해서 뭐 평균이 진짜 고3들 전체 신발 사이즈의 평균 265쯤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263에서 267 사이에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확률은 크게 안 높을 것 같아요. 한 40%쯤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면 260에서 270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260에서 270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확률이 조금 많이 높아지겠죠. 한 80%쯤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한 평균 신발 사이즈가 존재할 가능성이 80%도 넘나 한 60%. 자, 그런데 신발 사이즈가 165에서 365 사이에 있을 확률은 거의 100%죠. 맞지? 그러면 99.9%라고 할게요. 항통계에서 100%라고 잘 안 쓰거든요. 맞죠? 혹시 모르잖아. 뭐 어디 거인족이 막 어디서 숨어 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죠? 서장훈 같은 사람이 막 신발 사이즈 370인데 엄청 많이 뭐 어디 숨어 살고 있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건 맞지만 없다고도 장담을 못 하니까. 맞죠?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비 확률을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게 모평균이 존재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범위를 뭐라 부를 거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할 거예요. 신뢰 구간 263부터 267. 맞죠? 신뢰 구간이 뭘 뜻한다? 모평균이 존재할 것 같은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신뢰 구간이 이것보다 넓어지고 이것은 위에 거보다 신뢰 구간이 많이 넓어지죠. 그러면 신뢰 구간이 넓어질수록 확률은 거기에 확률 변수 x가 존재할 모평균 x의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은 어떻게 높아질 거냐. 맞죠? 이 확률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신뢰도라고 부를 겁니다. 신뢰도. 즉
99.9%의 신뢰도다. 뭐 신발 사이즈가 165에서 365 사이에 고3의 신발 사이즈 평균이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건 거의 99.9%로 신뢰할 만하죠. 근데 고3들 신발 사이즈가 263에서 267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신뢰도가 한 40%쯤 될 것 같다. 확률이 40%쯤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추정하는 것보다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의 성질을 가지고 맞지? 이 모평균의 확률 변수 x의 모평균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을 이 확률에 따라 추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넓어질수록 확률이 클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 거고 신뢰도가 낮아질수록 확률이 낮아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좁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도 신뢰도를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하는 게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은 뭘 구하는 거겠어?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신뢰 구간을 구할 때도 또 뭘 쓰냐면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Z로 맞지? 또 표준화 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한 확률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될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슬슬 말이 좀 어려워지죠, 맞지? 근데 말이 어려운 거랑 문제랑은 진짜 별개예요. 문제 되게 쉽거든요. 계산이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볼게요. 자, 어떠한 모집단이 x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집단의 모평균을 m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vx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표본의 크기가 n이 되도록 표본 평균을 가져왔어요.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될 거고요? m이 될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가 m, 시그마 제곱이면 얘는 m,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이건 앞에 단원에서 했던 내용이야, 맞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모평균의 확률 변수 x의 모평균의 값이 맞죠? 자, 모평균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평균이죠, m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확률이 99%다, 맞죠? 자, 그럼 확률이 99%다라는 말이 이 m이 저 네모랑 저 네모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가 될 수 있는 범위를 만든 거잖아, 맞죠? 그럼 그 범위를 뭘 이용해서 만드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본 평균 x바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은 자, 봐봐. 이게 평균이 99가 나오려고 하면요. 99%가 나오려면 그럼 표준화되어 있을 때 Z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얘들아? 99%가 되려면 이 대칭이니까 반쪽 합쳐서 0.99 나와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한쪽이 얼마? 0.4950 여기도 0.4950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Z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으면 확률이 99%라 할 수 있죠. 그러면 표준화했을 때 4950의 값을 가지는 Z의 값이 얼마냐면 2.58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 2.58이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는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2.58, 뭐 2.6으로 줄 수도 있고 3으로 줄 수도 있고 문제마다 다른데 이게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는 2.58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찾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Z는 어디서 온 건데, 얘들아? Z는 X바를 뭐 해서 표준화해서 온 걸 거 아니야, 맞죠? 맞지? 자, 그럼 봐봐. 표준화를 X바를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표본 평균이 X바잖아, 맞죠? 그러면은 Z를 표준화하면 여기서 뭐가 같겠어?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맞죠?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어떻게? 뭐가 되겠다?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붙여서 2.58을 표준화 시킬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어?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에 있는 모평균 m의 범위를 찾을 건데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0.99가 되는 z의 값이 얼마예요? 2.58이죠. 맞지? 자, 봐봐. 그러면 이게 범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z의 절대값이 어떻게?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n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러면 얘가 얼마? 일단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고 얘가 99%라 가정을 했을 때 2.58 나와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2.58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은 z의 값이 요렇게 범위가 나오는데 맞죠? 얘가 맞죠? 2.5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최대 범위가 99%까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 z의 값이 이렇게 표준화했을 때 요 식을 살펴보면요. 자, 이 식을 살펴보면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이 2.58과 마이너스 2.58 맞죠? 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면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표준화된 z만 보는 거예요. z를 표준화하면 이렇게 되잖아, 맞죠? 지금 z가 마이너스 2.58과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면은 얘가 얼마가 되겠다? 0.99입니다. 2.58은 문제에서 준다고 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이걸 가지고 뭘 추정을 할 거라? 뭘 추정을 할 거라? 모평균 m의 범위를 추정을 할 거예요. m의 범위를.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요? x바 마이너스 m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맞죠? 이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 식에다가 싹 다 x바를 빼볼게요. x바를 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x바 사라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들어가겠죠? 되겠지? 자, 근데 우리는 m의 범위를 찾을 거잖아, 맞죠? 그래서 m의 범위를 찾으면 여기다가 싹 다 뭘 곱하면 돼?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은 여기로 가겠죠? 부동반이 바뀌니까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거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럼 봐봐. 자, 우리가 지금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모평균 m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뢰 구간이 신뢰도가 99%가 되는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뢰도가 99% 되는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 정리 분포가 맞죠? 2.58과 마이너스 2.58 사이에 있을 때 0.99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 z는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표준화식인데 그게 루트 m은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인데 이거를 여기다 곱해주고 x바 빼고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를 해서 구한 게 얘가 얼마가 돼요? 0.99가 되겠죠. 그럼 봐봐. 모평균 m, 이 m이 모평균이죠? 모평균이 여기 있을 때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이다? 99%다 라고 얘기하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신뢰도 99%의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잘 봐봐. 문제 보통 99%랑 95% 두 개를 주거든요. 그럼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 이렇잖아요. 그럼 신뢰도 95%의 모평균을 추정을 하겠습니다. 신뢰도 95%. 그러면 여기 z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0.95가 나오도록 하는 z의 값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0.475요. 여기도 0.475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합쳐서 95%잖아, 맞죠? 되겠지? 그러면 여기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여기의 값을 z를 구해보면 여기가 1.96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것도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겠어? 마이너스 1.96이겠죠.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96, 여기가 1.96이 된단 말이야. 그럼 신뢰도 95%에 대해서는 뭐만 바뀌면 돼? 2.58이 뭘로 바뀌면 된다? 1.96으로 바뀌면 돼요. 그쵸? 그럼 계산하면 당연히 뭐가? 계산 결과에 2.58이 뭘로만 바뀌면 돼? 1.96으로만 바뀌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2.58과 1.96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럼 문제가 신뢰도 92% 이지를 할 수도 있어. 보통 95, 99를 드는데 그러면 92%가 되는 값이 얼마나 알아줄 거예요. 문제에서 1.6 이런 식으로 z의 값이.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잡아봐.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한 성질을 모평균을 모평균을 ex m 그 다음에 vx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 표시했을 때 크기가 n이 되는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m, 표본 평균의 분산은 m분의 시그마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신뢰도 알파 %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알파 %는 보통 99%랑 95%가 문제에서 줘요. 그게 이제 이게 관행인데 이거 문제 쌤 만들기 나름이니까 가만 좀 되니까. 그러면 신뢰도 알파 % 신뢰 구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뢰 구간이 어떻게? 모평균이 존재할 것 같은 구간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뭐 해볼까? P, Q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칩시다. 이해되겠어? 그러면 모평균이 P랑 Q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알파는 아니니까 확률이 알파 %는 주면 100분의 알파라는 값을 가져야 되겠죠. 이해되겠어? 이게 이제 확률이 알파 %다 이 말인 거죠. 100분의 알파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x바를 표준화해서 z를 가져오면, 그러면 이거는 표준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z 표준화하면 p, q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표준화한 z의 값이 뭐라가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를 이제 p, q가 될 확률이 얼마가 되도록 100분의 알파가 되도록 할 거야. 자, 그럼 봐봐. p랑 알파, p랑 q의 값은 문제에서 줄 거라고요. 어떻게 준다고 얘들아? z의 값이 p랑 q 사이에 있을 확률이 100분의 알파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z의 값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니까 p서부터 q까지 이 넓이를 합쳐서 얼마? 100분의 알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반쪽씩 여기가 얼마? 200분의 알파, 200분의 알파의 넓이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99%면 여기가 0.4950, 97%면 95%면 여기가 4750 되는 값이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반드시 원점에 대한 대칭인 값이죠. 그러면 이 p의 값을 마이너스 q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 값을 이제 정규분포표에서 z로 찾으면은 그 값이 뭐라고 주어질 건데 그거를 k로 쓰겠습니다. k로. 즉 z 값이 마이너스부터 k부터 k까지 존재를 할 때 그때 값을 100분의 알파라고 얘기를 하자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z 값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확률이 100분의 알파가 되는 걸 찾는 거죠, 맞지?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마이너스 곱해서 그냥 계산해도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그냥 n-x바라고 할게요, 맞죠? 이 자리 바꿔도 k랑 마이너스 k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n-x바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뭘 찾고 있는 거다 지금?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찾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m의 범위는 이 부등식에서 x바를 다 더해주면, 여기 x바 더해주면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적히는 범위가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n과 시그마 이거는 문제에서 줍니다, 맞죠? 근데 k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신뢰도에 따른 z의 값을 말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99%다라고 99%라고 했을 때 k를 얼마나 줄 거라고? 2.58. 95%면 k가 1.96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줄 거다 이 말인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면 신뢰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그럼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맞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n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여기서 뭐 뺄 거 아니야, 구간의 길이니까. 그럼 빼면 어떻게? x바 사라지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건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요거를 보면, 자, 요걸 보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왔잖아, 맞지? 자, n-xbar, n-xbar는 뭐예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이죠, 맞지? 모평균 빼기 표본평균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사이에 있어, 맞지? 봐봐, 무슨 말이야? 네모가 마이너스 a랑 a 사이에 있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치면은 이걸 우리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네모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다 표시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m과 x과의 빼기 절대값, 무슨 말이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뭐보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얼마만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고, 이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통계적 추정을 하는 사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통계적 추정하는 사람들은 이 값이 최대한 어떻게 작게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오차니까. 이게 오차를 말하는 거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봐봐, 상식적으로 봐봐. 오차가 작아지려면 뭘 해야 되겠어? 값이 작아지려면 k는 신뢰도에 따른 값을 고정된 상수니까 어쩔 수 없어, 맞지? 그러면 작아지려면 n이 커지던가, 즉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수식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표본의 크기를 많이 가져오면 당연히 그만큼 오차가 줄어들 거라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케이? 자, 말들이 어렵습니다. 됐죠? 자, 말들이 어려운 걸 이제 한 번에 딱 그림 하나로만 정리를 할게요. 자,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확률분수 x바가 정규분포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됐죠? 자, 크기가 n인 표본 이미 추출한 거일 때, 자, 그랬을 때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하려고 해요.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의 추정. 자, 이거를 신뢰도 알파 %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알파 %가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의 합이 100분의 알파가 나오도록 하는 것, 맞죠? 신뢰도 알파 %, 0.99면 99%, 0.9면 95%. 그때 이때 Z로 표준 정규분포로 나온 값을 K랑 마이너스 K라고 얘기를 하면요, 맞지?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게 얘가 뭘 말하는 거다?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x바가 마이너스 x바가 넘어가 있는 걸 여기로 가운데로 넘기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엄청 내가 설명을 또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답니다. 이 단어는 이해되겠습니까? 자, 뭔지는 이해 못해도 돼. 그냥 이 식만 외우고 있으면 그냥 문제가 풀려요. 이 단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단어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리 못해도 이 식만 외우고 있으면 여기다가 숫자 넣는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공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활용자식 이런 것도 없어. 오케이? 자, 문제 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글쎄, 6번 보면 어느 생산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뭐다? 크기가 뭐가 되도록? 백이 되도록 하는 표본을 추출했을 때 평균 수명. 자, 그럼 표본의 평균 수명이니까 뭐가? X바가 표본 평균이죠. 이게 얼마다? 1000이래요.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50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표본을 추출해 와가지고, 맞지? 표본 평균의 값을 냈고요, 맞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시그마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시그마가 아니라 S가 와야 되죠. 표본의 표준 편차가 50이니까, 맞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냥 표준편차로 나오는 건 그냥 시그마라고 보세요. 모 표준편차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오케이? 그냥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표준편차 적혀있는 거 그냥 시그마라고 쓸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 밑에도 적혀있잖아. 실내 구간을 구하려면 모 표준편차를 알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모 표준편차는 구할 수가 없잖아. 모분산이 뭔지 모르는 모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서 추정을 할 건데 그걸 가지고 평균에서 편차 제곱을 하면 분산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 집단의 모 표준편차는 못 구하는 게 정상이라고 맞지. 그래서 어떻게 표본의 표준편차를 가져와서 시그마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게 왜 가능한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책에 설명도 안 됐어요. 왜 가능한지. 되겠습니까? 근데 조건 하나가 있어요. n이 충분히 크다라는 조건인데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어차피 되는 것만 나오니까 안 되는 문제는 못 내겠지.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이랬을 때 다음 거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자, 1번 신뢰도 몇 퍼센트?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랬어. 맞지? 그럼 신뢰도 95% 잡아봐 얘들아. 신뢰도 95%라는 말은 이 Z로 표준화된 값이 100분의 95, 즉 넓이가 0.95가 되는 K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95가 되는 K 값을 찾아야지 이 식을 쓸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Z가 어디서부터 1.96 마이너스 1.96, 1.96 사이에 0.95가 적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다? 1.96이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어? 그러면 신뢰도 95%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K의 값이 1.96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신뢰 구간을 적으면 돼요. M은 자 어떻게 된다? X바가 1000이죠. 맞지? 1000 빼기 1000 뭐 소리 이거 아무도 지적 안 해줬네. 1000 빼기 K가 얼마? 1.96이죠. 맞지? 곱하기 루트 N. 루트 N은 얼마? 루트 N은 10분의 맞죠? 시그마가 얼마? 50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1000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되겠습니까? 그냥 이게 신뢰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5되고 약분하면 얼마고 9.8 이렇게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모평균 95%에 대한 모평균 신뢰 구간은 어떻게? 1009.8과 얼마? 900.2 사이에 있겠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죠. 990.2 이해되겠나 얘들아? 이해되겠어? 봐봐,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죠. 정부의 수명을 평균 수명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뭐 평균 전체 정부의 수명을 조사를 못하니까 표본의 크기 100개만 조사해서 표본 평균을 조사를 했더니 평균 수명이 1000시간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오차를 95% 확률로 만들어서 범위를 구해보니까 어떻게? 정부의 수명이 1009.8시간 이하 990.2시간 이상일 확률이 95%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해되겠어? 자, 그럼 신뢰도 99% 추정을 할 거야. 그럼 신뢰도가 99%란 말은 신뢰 확률이 어떻게? 높아진 거잖아. 그쵸? 그 말은 어떻게? 신뢰 구간이 조금 더 길겠죠. 맞지? 이것보다. 봐봐. 그럼 신뢰도 99%란 말은 K 값이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99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발표가리가 0.4950이 나와야 되는 값이고 맞죠?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다? 2.58 마이너스 2.58 이렇게 적혀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K의 값이 뭐가 되는 2.58이 되도록 하는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X바 얼마? 1000 플러스 K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하면 5니까 곱하면 얼마고? 49 12.9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1000 빼기 12.9일 거 아니야. 그쵸? 되겠지? 그러면 이때 모평균 M의 99% 신뢰 구간 M은 어떻게? 1012.9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맞죠? 12.9를 빼면 어떻게? 980
7.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실내 구간이 봐봐. 정평균 수명이 100개 평균 수명이 1000시간이었는데 99%로 추정을 하면은 987시간이랑 1012시간 사이에 있을 것 같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95%로 추정을 하면은 990에서 1009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죠. 추정 범위가 조금 줄어들죠. 왜? 확률이 낮아지니까. 맞죠? 이해되겠어?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실내 구간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되겠어? 자, 그 다음 필수예제 7번. 자, 어느 제품에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무게가, 자, 표준편차. 자, 표준편차가 뭐라고? 그냥 시그마가 10인 정균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어디서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입니다. 자, 봐봐, 얘들아. 알파랑 베타가 뭐예요?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인 겁니다. 맞지? 되겠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 이하가 되려면 표본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냐 이 말이야. 맞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뭘 말하는 거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여기서 이거 빼는 거죠. 맞지? 그럼 뭐야 이게? 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까 말했듯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 자, 이게 1.4 이하가 돼야 되고 2로 나누면 0.7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K 값은 뭐예요? K 값은 신뢰도 95%에 대한 표준 정균포 값이잖아. 맞죠? 신뢰도 95%에 문제 뭐라고 되어 있다? Z가 1.96이라고 적혀있죠. 맞지? 그럼 여기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 10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다고요. 맞죠? 그럼 이게 이 K였으니 나눠서 0.7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계산해봅시다. 0.7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고 0.7 나눠주면은 28 맞죠? 그럼 2.8 이렇게 될 거고 그쵸? 되겠니? 그리고 10 곱하면 28이고 그럼 루트 n이 분모의 땡을 눌러 넘어가면 루트 n이 2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n이 얼마? 28의 제곱이니까 얼마? 784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범위가 나오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 이하가 되려면 표본의 크기가 최소 몇 개여야 하냐? 최소 몇 개가 돼야 되겠다. 784개 이상은 돼야 되겠다라고 답할 수 있겠지. 되겠나?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고등학교 마지막 문제다 이제. 자, 표준 편차가 0.4, 시그마가 0.4인 정균포를 따르는 신뢰도 95%로 추정을 한대요. 자, 신뢰도 95%의 K값은 문제에 뭐라고 적혀있다? 역시 1.9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쵸?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0. 자, 아까 말했습니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이거죠. 맞지? 맞죠? 얘가 어떻게? 0.01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쵸? 되겠어? 근데 우리가 찾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뭐라고 했어요? 이 값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을 가지고 있잖아. 맞죠? 이게 n-x바의 절대값이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값이 0.01보다 어떻게? 이하가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겠잖아. 그쵸?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이거의 최대값,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최대값이 당연히 0.01 이하가 되면 이걸 만족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K가 얼마라고? 1.96이고요. 표본의 크기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n의 값이고 시그마의 값은 얼마? 0.4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되겠지? 이게 얼마? 0.01 이하가 돼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100 곱해서 여기 1 만들고 100 곱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숫자가 왜 이래? 0.4를 곱하면 24, 4, 9, 36 7.84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1 이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트 n이 7.84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n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7.84를 어떻게? 78.4인데 너무 작더라. 자,
78.4 이상이어야 되니까 78.4를 뭐 해야 되겠다? 제곱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 맞죠? 제곱을 하면 6146점 너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5, 6 이상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n, 표본의 개수니까 n이 최소 어떻게 6147개는 돼야 되겠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지. 되겠습니까? 봐봐, 이 내용들은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말이고 막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결국은 그냥 여기 있는 거 갖고 숫자 넣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이해를 못해도 그냥 여기다가 숫자 때려 넣는 문제다.